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14편의 27번 조문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방송을 올리니까 매일 하는 거로 알고 있겠지만 제가 한 열흘 정도는 쉬었습니다. 쉬었다 하려니까 사실 어저께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뭐 강의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목소리에 목소리가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오늘 일찍 퇴근해가지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약간 배도 고프고 그래서 밥도 먹고 포만감 있는 상태에서 또 강의를 하니까 또 오늘 목소리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3번 만에 이제 도전을 하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해도 지치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15분 강의를 해도 확 지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목소리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자, 이 조문을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걸증에 이렇게 뭐뭐로 이렇게 걸하고 피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요건 초보자들이나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주증이고 요 뒤에 따라 붙었을 때는 이게 객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증이 되고 이게 객증이 되는 건데, 원래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은 원래 해석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해석대로 하면 이게 잠깐만, 걸로 인해서 피수가 생긴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 포해산으로 치료한다. 그런데 이 포해산이 여기에 과연 맞느냐? 자, 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주어진 조건대로 해석을 해야 되죠. 주어진 조건대로. 일단은 이거는 질문이죠. 이거는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답이에요. 근데 질문과 답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걸로 인해서 걸하면서 몸에 붓기가 있는 경우, 걸이라고 하는 거는 수족 걸랭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우면서 피하에 수기 변조증이 있어서 몸이 부어 있다면은 당연히 부자재를 써야 되죠. 마왕부자탕 종류 같은 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생뚱맞은 처방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문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질문에다가 여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해산은 뭐냐? 앞에서 소갈증에서 나왔거든요. 포해와 활석인데, 포해는 뭐냐면 주로 소변분리, 요로, 동통, 그리고 혈중에 피가 보이는 경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소변 분리, 요로 동통, 그리고 소변 중에 피가 보인다. 약간 열이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활석은 대표적으로 절영탕에서 협열로 인해서 소변 분리 때 쓰는 약이잖아요. 이 소변 편하게 하고 열을 풀어주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골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 이 질문과 일종의 이거는 답안이죠. 네, 일단은 이게 맞지가 않다. 우리가 의심을 할 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덮어놓고 거래 피수행 포해서는 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대조를 해보고 그것이 증거와 결과가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항상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옛날 사람이 했다고 그래가 아니 옛날 사람이 무슨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다 알게?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답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환자가 수족이 권랭하면서 피하에 수기 변조증으로 인해서 부종감이 있었을 때는 마왕 가출탕이나 부자를 제를 써야 되죠. 거리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굳이 포해산으로 치료하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질문은 분명히 잘못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조문에서는 포해산을 썼는데 소갈 조문에서 포해산을 썼거든요. 소갈 했는데 소변분리라는 거예요. 자, 소갈증이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진액이 부족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진액이 부족했을 때 청아지제나 백호 가인삼탕 종류라든가 이런 걸 쓴다든가 아니면은 소변이 분리했을 때 오룡산을 쓸 수도 있죠. 근데 포해산을 썼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수분이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이 협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조문에서는 거리 피수에 포해산으로 치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족이 권랭하고 피수증이 있을 때는 이것은 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왕부자탕으로 우리는 치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포해산으로 여기서는 치료하라고 그랬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 자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포해산을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냐? 자, 내가 듣기로는 소변 분리하고 소복이 급창했다. 자, 이렇게 소변이 분리하면서 소복이 급창했다는 거. 소복이 만져보니까 긴장감이 있고 팽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변 분리가 원인이죠. 그러니까 소변 분리로 인해서 소복이 급창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요도의 동통을 느낀다. 이럴 때 이제 포해산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랄까 적증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글 쓰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글 쓰는 게 이게 아주 좋은 글이죠. 전부 다 어떠한 결국은 소변 분리로 인해서 소복이 급창하고 결국은 그런데 요도가 동통한다는 걸 통해서 소변 분리가 열로 인한 거구나. 열성을 뜻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때 포해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포해산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드물고 왜냐면 저는 포해산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절염탕을 써도 저는 크게 무난하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해와 활석을 보면은 이와 같은 증자는 습열이 울체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 이 사람은 습열이 울체돼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수족이 권랭하고 몸이 부어있는 것은 객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열이 안에서 울체가 됐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족 권랭하고 몸이 부었다 그래서 무조건 마왕부자탕을 써도 안 되고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포해산과 마왕부자탕은 약성이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조문은 거리 피수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열골이 소변 분리라고 기술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기술하는 게 낫다. 열골로 인해서 소변이 분리한 경우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열자가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열이 안에서 그 골증으로 되어 가지고 울체가 돼 가지고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잠복이 돼 있는데 바깥에는 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임상에서 이런 경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백호가 임상탕증에도 그 등 부위가 손바닥만큼 찬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임상적으로 이런 걸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 이상하게 등 부위가 차요. 열골증이에요. 의외로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호가인삼탕을 써야 되는데 만약 거기다 부자탕을 쓴다든가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부자탕에도 사약탕에도 그런 증상이 있어요. 등 부위가 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입맛 가지고 그것을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한론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이렇게 사소한 조문이고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조문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 질문과 그 대답이라고 하는 건 처방이죠. 질문과 처방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습열이 안에서 울체가 돼가지고 소복이 급창하고 그 소변이 불리한 상태에서 손발이 차고 몸이 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변을 시키는 건데 이럴 때는 오령산이 아니라 포해산이나 저령탕 같은 약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조문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올바른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한론이라든가 금계유략에서 어떤 조문은 정말로 초절정의 고수,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대가들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잘 쓴 글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주 질이 멸렬하고 후세 사람이 막 이 글 저글 막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글을 난삽하게 만든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합리적으로 질문과 그 답을 대조해서 보고 어느 정도 조금 뭐 방향이 조금 그 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약탕을 써야 되는데 써야 된다 느낌이 드는데 처방에서는 백호가인삼탕을 쓴다든가 우리가 봤을 때는 마왕부자탕을 쓸 것 같은데 포해산을 쓴다든가 이렇게 반대의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수족 걸랭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치망고랭증이다 그래가지고 부자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대변을 못 보고 막 이래가지고 대승기탕을 썼는데 아니 대변을 못 보는데도 막 손발이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대승기탕을 썼는데 손발이 따뜻해져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대승기탕은 우리 몸을 체온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에요. 대승기탕은 우리 몸의 조혈을 치료하면서 변비를 풀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전기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하면은 대승기탕이나 백호탕이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든다는 착각을 범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방을 공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고 조금씩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뭐 몇 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면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대승기탕이라든가 이런 찬약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써도 궁극적으로 모든 처방의 결과는 뭐냐? 우리 몸의 진액을 보존해 주면서 전기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치료의 개념이고 우리 몸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대승기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치료해 줌으로써 그 결과는 우리 몸이 저절로 체온을 유지한다는 거. 대승기탕도 마찬가지죠. 네. 자, 황한. 이게 참 이 14편 조문에서 황한이라는 이 개념이 29편에 와서 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자, 황한이라고 하는 병은 몸이 일단은 자, 조금 부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무겁다. 근데 무겁다고 하는 게 부었다고 하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내 몸이 무겁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내 몸이 부어 있다라는 말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몸이 저 요즘에 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죠. 몸이 무겁다 환자들이 당신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우리 몸에 수분의 정체 현상이 벌어졌구나. 우리 몸에 기화 상태에서 수분 변조증이 발생이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발열 한출하면서 갈증이 있다. 발열 한출.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상안에서 말하는 외감의 초기에 나타나는 발열 한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몸은 풍수로 피하에 약간 몸이 그 수분 정체 현상이 있는 거죠. 땀이 옷 색깔에 이렇게 축축이 젖어 있는 거죠. 그것이 마치 이렇게 누런 빛깔을 해가지고 황백의 즙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땀이 이열에선 의해 가지고서 배출된 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간 땀이 찐득찐득하면서 소금기도 있고 그랬을 때 약간 누르스름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이 잦지만이 무엇으로서 이와 같은 병증이 나타난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이 이제 대답한 게 또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약간의 넌센스예요. 이것도 이 사람이 땀을 흘리는데 땀을 흘려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이제 뭐 냉수욕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물이 땅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얻은 거다. 이것도 제가 심하게 해서 넌센스라고 그랬지만 분명히 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황한이라는 병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이 되느냐? 아니죠. 많은 병증 중에 황한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해서 황한이 일으키는 건 아니죠. 이럴 때 마땅히 지작 계주탕으로 치료한다. 뭐 저는 이 약을 쓰지는 않으니까 보증 익기탕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몸이 신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황한의 병과 풍수병이 비록 비슷하나 비슷해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그러나 땀이 옷 색깔에 물들였을 때 누리끼리한 색깔이 있는 것은 황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여러분 여기에다 그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보통 했을 때 자기가 표현했을 때,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그 독거 노인이라든가 또 혼자 사는 어떤 그 젊은 남자들 가운데 목욕을 많이 자주 씻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진짜 그냥 여름에 그 네이 보면은 땀 냄새가 아주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누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황한만이 독특한 가지고 있는 증상이다. 황한이라고 하는 결국은 뭐냐? 어느 정도 열의 훈증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외감에 의한 열이 아니라 내열에 의한 열로 인해서 땀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땀이 또 약간 찝찝하게 끈적끈적이 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유발시킨다. 예. 혹자는 가로대 황한의 병은 맥침 불오한하고 풍수는 맥부 오한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계 의존건강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거 비교해서 봐라.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병세의 천심을 가지고서 논한 것이 문자상의 해설이 불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맥이 침하고 오한하지 않는 거 가지고 황한이고, 맥이 부하고 오한할 땐 풍수다. 이거 임상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독특한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맥이 부하던 오한이 있던 관계없이 오한도 할 수가 있어요. 황한의 병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것은 말이 좋아서 이렇게 구분한 황한의 병과 풍수를 이런 식으로 구분한 것은 문자상 해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임상적으로는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황한의 어떤 그러한 누런 어떤 옷에 변색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으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맥상이라든가 병정이랑 오한과 불오한 말하는 거죠. 맥상은 뭐죠? 맥이부, 맥침 이런 것을 일체 논하지 말고 그냥 개지거 한기탕이나 보증이탕으로 치료하면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보증이탕에서 당기를 쓰질 않고 백작을 씁니다. 그냥.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나는 보증이탕 그대로 원방대로 쓰겠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든지 제 기준에서 변형해서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증이탕에서 당귀를 빼고 백작약을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게시탕에서도 백작약이 들어가고 백작약은 수렴작용이 있기 때문에 땀이 있을 때 그것을 약간 땀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예. 한출, 입수, 중요계, 수종, 항공해가지고 이와 같이 얻는 것은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본래 이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 여기에는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체질. 체질적인 소인이 내재적인 소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뭐 찬물로 목욕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건 황한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가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황한의 병은 다음 단계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한번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